많은 축구 팬들이 이번 경기만큼은 무난하게 32강 진출을 확정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다음 라운드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대한민국이 크게 밀린다는 평가를 받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기 시작과 동시에 분위기는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은 무겁고 패스는 쉽게 끊겼으며 공격은 좀처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설마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니겠지라는 불안감이 커졌고 결국 한국 축구는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경기 중 하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한 경기에서 패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경기 내용 자체가 팬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점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대로 0대1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전 상황만 놓고 보면 부담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무리하게 승리를 노리기보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만 해도 32강 진출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여유가 독이 된 것인지 선수들의 집중력은 시작부터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볼을 소유하고도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않았고 압박 타이밍 역시 계속 늦었습니다. 상대는 강한 활동량과 적극적인 압박으로 한국의 빌드업을 차단했고 한국은 준비했던 플레이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된 부분은 역시 손흥민의 선발 제외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후반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에이스를 벤치에 두는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체력 안배와 경기 흐름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전반전 동안 한국은 공격의 중심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공격수와 미드필더의 간격은 벌어졌고 결정적인 찬스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반 45분 동안 기록한 유효 슈팅이 사실상 없었다는 점은 당시 경기력이 얼마나 답답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손흥민과 여러 교체 자원이 동시에 투입되면서 분위기는 잠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손흥민은 적극적으로 볼을 받으며 공격 템포를 높였고 이강인 역시 공간을 활용하며 활로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격보다 수비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후반 18분 상대의 빠른 측면 공격을 막지 못했고 오른쪽 수비 라인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면서 마세코에게 결정적인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단 한 번의 집중력 저하가 경기 결과를 바꿔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한국은 공격 숫자를 늘리며 총공세에 나섰지만 상대는 라인을 깊게 내리고 공간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을 집중 견제하는 단순한 전술만으로도 한국 공격은 쉽게 막혔고 시간이 흐를수록 선수들의 조급함만 커졌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가장 많이 나온 반응은 전술보다도 선수들의 경기 태도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투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이렇게 무기력한 경기를 본 기억이 없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몬테레이의 높은 기온과 체력적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같은 조건에서 뛰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끝까지 강한 압박과 활동량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팬들은 환경보다 준비와 집중력의 차이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경기 운영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발 제외뿐 아니라 경기 중 전술 변화가 늦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상대가 수비적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공격 패턴은 단조로웠고 크로스와 측면 돌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반면 남아공은 리드를 잡은 뒤 철저하게 공간을 지우며 한국의 장점을 봉쇄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점유율은 가져갔지만 실질적인 위협은 거의 만들지 못한 채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나마 한국에게 남은 희망은 같은 시간 열린 다른 경기였습니다. 멕시코가 체코를 꺾으면서 한국은 조 3위를 유지하게 됐고 자동 탈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48개국 체제로 확대되면서 각 조 3위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팀들에게도 32강 진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국 역시 그 가능성을 이어가게 됐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조 경기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고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팬들에게는 씁쓸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한 경기의 패배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팀은 공격 전술의 다양성 부족, 수비 집중력 저하, 경기 운영 능력 등 여러 과제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특히 강팀과의 경기뿐 아니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대에게도 어려운 경기를 반복한다면 앞으로 토너먼트에서는 더욱 힘든 승부가 예상됩니다. 월드컵은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결과를 바꾸는 무대입니다. 이번 패배 역시 한순간의 집중력 부족과 준비 부족이 얼마나 큰 대가를 가져오는지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제 팬들의 관심은 한국이 경우의 수를 넘어 실제로 반등할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32강 진출에 성공한다면 이번 패배를 값비싼 교훈으로 만들 수 있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더 큰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과연 홍명보는 이번 충격적인 졸전을 반전의 계기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 경기가 한국 축구의 현실을 보여준 상징적인 경기로 남게 될까요? 앞으로 이어질 경기 결과와 대표팀의 변화가 더욱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축구 이슈와 월드컵 소식을 계속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